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1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추석맞이 종합대책과 첨단 ICT를 활용한 119 상황관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8개 대책반 293명의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야별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난안전 및 소방안전 대책반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천역과 전통시장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터미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성수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식품위생 및 원산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재해, 그리고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9 구급대를 조치원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주요 시장 등에 전진 배치해서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교통대책반에서는 안전운행을 위해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체증 예상되는 구간에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시내버스 모든 노선을 정상 운행하는 한편 교통상황실과 도로 긴급 복구반을 운영하여 교통사고, 도로 파손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민생활안전대책반은 물가 불안을 해소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물가 안정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32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대금과 임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하도급 대금이 회수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급수 및 환경대책반에서는 수도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연휴기간 급수대책 상황실과 긴급복구반을 운영하여 상수도관 파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취약사업장 등을 특별 감시하고 연휴기간에도 생활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대책반에서는 일반 병원은 하루 2개소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도성 세종병원과 충남대병원 세종원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하여 하루 9개 이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한가위 문화여행주간과 연계하여 귀향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등 발전하는 세종시의 모습을 널리 홍보하는 활동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입문하고 연휴기간 거시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등 함께 나누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ICT를 활용한 119 상황관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방본부는 2012년 우리시 출범 이후 약 60억 원을 투입해서 119 신고부터 출동 지령, 관제, 재난 종료까지의 모든 재난관리 과정을 종합 처리하는 소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전송하는 출동 영상 시스템과 산악화재를 감시하는 열화상
화재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난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킨 것으로 재난관리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출동 영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LTE 무선망을 활용한 차량용 카메라를 소방펌프차 6대에 장착해서 119 종합상황실에서 현장을 실시간 통제할 수 있는 출동 영상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도로 상황, 현장 진입 조건, 재난 현장 등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최적의 출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현장 지휘관의 상황 판단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출동과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적절한 재난 구호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대원들에게 신체 부착형, 소위 에어러블이라고 그러죠. 에어러블 카메라를 장착해서 차량용 카메라의 사각 지점을 보완하고 재난 현장 근접 촬영과 구급활동 확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신체 부착형 카메라 14대를 더 구입하는 한편 차량용 카메라 8대를 추가 구입해서 모든 소방pom프차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내년에는 구조대 차량에도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화상 화재 감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에 설치하는 열화상 카메라는 반경 2km 지역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회전하며 적외선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119 종합상황실에 경보음을 송출하는 것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태를 조기에 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는 행복청에서 설치한 원수산과 전월산의 열화상 카메라 2대를 이달 중에 인수하고 올 11월까지 시 자체적으로 조치원읍 오봉산과 금남면 도안리 중군동에 2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4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스템의 효용성을 분석해서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소방본부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발굴 구축하여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최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참여를 위해 마이크를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네, 어려운 네. 안녕하세요. 저 OTN 뉴스 이범선 기자입니다. 그 CCTV 영상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그 망 자체 구성, 예를 들어서 오봉산이라든가 기타 산에 이 망 구성을 했을 때 재난 사고, 특히 그 선로 사고라고 하지요, 일명이요. 선로 사고로 인해서 그 역할을 못하는 시스템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특히 방송국 같은 데서는 그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또 이런 그 시스템은 그 시골 분들이 잘못 그 파악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원화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비용이 제법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본화시켜서 2대를 설치한다든지 한 곳에 2대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얼마 전에도 우리 소방본부장이 현장으로 점검하고 그래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설치한다면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원수산, 전월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봉산이라든지 중림봉 같은데 다른 데로 추가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선이 뭐 케이블이 끊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수시로 또 점검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주 점검하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요. 보편적으로 통신 시설이 이원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루트를 우리가 그는 모든 기관의 이 통신망을 구성할 때도 서울과 부산이 있는데 경부선 루트, 호남선 루트, 중앙선 루트 이런 식으로 이 오봉산에 시설이 됐다가 하면 그 오봉산의 이 통신 시설을 이 포설을 할 때 이원화 기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선을 하나 더 깐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좀 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시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아직은 지금 초기 단계거든요. 2군데밖에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예산이 있다면은 새로운 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건 또 우리 소방본부와 함께 실무적으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네, 아시아뉴스 통전 홍민재 기자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본부장님 모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소방본부의 그 사고 전파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매일매일 그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새벽 6시에 올라오는 홈페이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그 내용을 그대로 전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질문은 그 소방본부에서 지금 그 출동 중에 제일 많은 게 벌집으로 인한 출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직접 우리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른 데는 보면 그 벌집을 약으로 쓰거나 술을 담그는 분들이 신고를 하면 자발적으로 나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좀 활용하시면 벌집으로 인한 출동으로 다른 출동에 지체하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제 그 공공급식센터 선포식이 공공급식 선포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 써서 행사를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제 그 비전 선포식 하실 때 맨 마지막에 거기 이제 시장님, 교육감님, 또 학부모 대표, 영양사 대표, 뭐 농업인 대표 등등 이렇게 하셔서 그 행사하신 거 있죠. 거기에 기자분이 어떤 기자 카메라 들고 이렇게 기자 역할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거 시장님 잘 모르실 텐데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이 기자들은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공급식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그 기자분 멘트를 이렇게 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이 기자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이나 시청에 그 행사할 때 주로 많이 참석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기자 역할을 맡기셔서 기자들이 전폭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다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오해를 하게끔 하신 거는 좀 해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해찬 의원 사저 근처의 그 퇴비 압취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 사저 앞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천안에서 가져온 그 퇴비가 아니다. 또 저희가 직접 갔었습니다. 갔더니 거기 그 농장 주유되는 분이
세종시청에서도 3번이나 왔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전혀 조치를 안 하고 계신데, 물론 관할 구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천안이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직접 조치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 정보라든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집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이제 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하는데 민간 전문가를 좀 활용하는 방안, 서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거는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 선포식은 아마 저도 그 자리에 나가 있고 그랬었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비전 자체를 선포하는 그런 행사고요. 특별히 어떤 기자들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하는 그런 멘트가 들어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어떤 기자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요? 기자 아닌 분이 했습니다. 예, 기자 아닌 분이 그러니까 친교육청, 친시청 그런 업무를 하는 분이 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기자가 거기 다른 분들은 다 그 분야의 대표자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기자 대표라 그래서 기자 대표라고 누가 그렇게 한 일 있나요? 아니요, 그 안내지에 보면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내지에 보면 다 대표라고, 각 분야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한 적이 없어서 저 내용을 잘 파악을 네, 하고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로컬 푸드에 한번 확인하셔서 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떤 분이 들어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퇴비 성분무성 이것은 이제 천안에 소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관내 이제 업체 퇴비 생산하는 업체 관련해서는 관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퇴비 생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일은 제대로 된 퇴비라고 보기 어려운, 아직은 이제 퇴비로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축분을 퇴비로 활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거 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거기 그 방문했던 우리 시청의 직원이 누군지도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하셔서 좀 알려주셨어요. 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저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질문 하나랑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통계청의 그 자료 보도가 났었는데, 이제 세종시의 빈집이 전국에 가장 많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구체적으로 왜 그 세종시의 빈집이 많은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근데 이분과 연관지어서 오늘 주제에서 작년에 이제 그 추석절이라든가 명절에 이제 아무래도 그 세종시를 이주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고향으로 떠나신 분들이 많아서 빈집이 많다는 걸 알고 소수만 절도범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던 것을 경찰 관계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절에도 어떤 경찰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또 보도 자체가 또 빈집이 많다고 이렇게 났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경찰 연계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고려하고 질문 하나는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균발협회라는 단체에서 어떤 그 주민 소환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억지성이든 또는 타당성을 갖춘 것이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시선관위에도 이미 그 자문을 구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문의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시장님이 지금 현재
청춘 조치원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방식을 통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왜 자꾸 저는 좀 극단적으로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종시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빈집이 많은 것은 입주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아무래도 빈집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로 이사하는 시기가 좀 달라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세종시는 건설 단계의 도시고 또 입주 초기가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빈집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찰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지금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충분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세종시정을 맡아서 4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화로운 균형 발전입니다.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도시와 농촌 간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서 도시민과 농민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상세 기회가 될 수 있는 로컬푸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제가 볼 때는 많은 농민들과 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도시와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원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그 양쪽의 행정 수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는 신도시 주민들이 현재 입주 초기에 겪고 있는 교육, 주거, 교통, 각종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우리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도심, 원도심 조치원은 오래된 도시로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낡고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원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일자리를 확충하는 문제, 여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치로 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시 안의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 주민들대로 여전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또 원도시민 조치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겉으로 보이는 신도시 지역과 조치원 간의 그 시각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감성적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는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우리 세종시 안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분히 또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보다는 어찌 보면은 기대 수준 자체가 지나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여기 말씀 네, 세종예술이 곽우석 기자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시장님 지하철 검토 계획을 이제 대전시하고 같이 연구용으로 진행하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빨라야 10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시에서 좀 구체적으로
만약 이제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호수공원 수영대회 때는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검찰 조사 진행 관계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대전 연결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날 드렸던 말씀은 대전 세종 연구원이 곧 이제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연구원에서 제일 첫 번째 과제로 뭘 연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대전과 세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권선택 대전시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지하철의 세종시까지 연장하는 문제, 이 문제를 좀 첫 번째 공동 연구 과제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이제 계획이나 또는 타당성이 있어야 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진행되고 그 연구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데, 마치 지금 연구 시작하기도 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젊은 그 시민 한 분께 그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이거 지하철역이 어디로 되냐고. 그래서 그 어머님 아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우리 아이 대학 전공 뭘 시키겠습니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고, 또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또 경제적 타당성도 또 검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어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수공원 그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에서 결과가 지금 나오기 전 상태라서 제가 그건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나오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결과 정리되면 검찰 쪽에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마이크 좀. 컴퓨터스테이 김일수입니다. 이번에 정부 학생평가에서 분명히 이제 좋은 성적을 올려서 추범이요 가장 좋은 성적으로 세종시 전속하는 데가 또 한 번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성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23억 정도 받는데 눈독 들이는 부서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좀 활용할 건지. 23억 조금 넘게 보상을 받게 됐죠. 특별교부금을 받게 됐는데 용도를 특별히 이제 지정을 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거를 좀 특별히 의미 있게 좀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직원들 의견도 좀 듣도록 할 계획이고요. 시민들 또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계신 언론인들도 좀 좋은 의견 있으면 좀 그보다는 조금 더 좀 의미 있는데 좀 쓰고 싶은데 그거는 좀 고민을 좀 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쓰임새를 찾아서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마이크 좀 해라. 예, 현대경제 김정 기자인데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32개 품목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32개 품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이제 매년 통상적으로 하는 건데요. 제가 자료를 그 담당 부서에서 달라고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다음 아마 저 브리핑 하실 분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참석해주신 언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깐 두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사랑의 일기 연속 보증관계 공개에서 기자회견 알려고 그리고 11시 40분부터 그 오늘 오차는 저기 금남면 바사이에 있는 천안문에서 할 예정입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